인생을 바꿀 조언을 들으면서 제2의 인생도 준비할 수 있다면 54억 원짜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도 부럽지 않겠지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통찰력으로 방향 잃은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황상민 박사님께 8시간 동안 나의 삶에 대한 조언도 듣고 WPI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셔서 상담 코칭 전문가가 되는 꿈도 시작하시고 황상민 박사에게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낼 조언도 얻기 바랍니다. 1월 11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로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황심소,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와 황상민TV에서 여러분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공부는 국영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황심소도 공부고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해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가 공부하지만은 대한민국은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 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시험 훈련장과 또 다른 학생들하고 어떻게 어울려서 지내야 되는 사교장, 훈련장과 사교장을 우리는 학교라고 부르는데, 그걸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와 사회를 떠나서 모두 다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 세상을 좀 더 알게 되는 거, 이거를 공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훈련장, 사교장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혹시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싶거나 또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훈련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됐기를 바라신다면 진짜 황심소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시험을 황심소 방송 내용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시험 볼 일 없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고,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슈나 아니면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이 나라는 대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나라가 진짜 가는 방향을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개판 5분 전인지 이런 생각 혹시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나라 걱정해요. 내 걱정이나 제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데, 어떤 신문에 칼럼이 이렇게 나왔어요. 오형구 칼럼이라고 한국경제신문에 있는 칼럼인데, 제목은 뒷문엔 넉대, 앞문에 호랑이다, 이런 거예요. 뒷문엔 넉대가 들어오려고 그러고 앞문으로 도망가려니까 호랑이가 지키고 있다, 이런 뻔한 옛날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사실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현실적이 없냐 하면, 여러분 넉대 본 분 있으세요? 호랑이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아마 동물원에 가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집 앞에 뒷문에 넉대가 있고 앞문에 호랑이가 있는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런데 진짜 현실적이지 않는 거를 마치 현실적인 것처럼, 뭔가 위기 상황인 것처럼 글을 쓰려고 하니까 이분이 아마 이런 식의 제목까지 붙인 것 같은데, 어떤 글을 썼길래 에피소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하루 뉴스를 쫓다 보면 몰입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예,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많이 해요. 넓은 시야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당연해 보이던 일이 나중에 정반대 역설로 드러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안 보이고 못 본다고 있는 게 없어지지 않는다. 기자들이 얼마나 삽질을 많이 하고 본인들이 안다고 이 써갈긴 글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주장을 했다. 사회나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기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이 잘 독백하듯이 고백을 했네요. 세상의 변화는 시계와 닮았다. 초침처럼 바삐 쏟아지는 사건들, 분침 같은 완만한 트렌드, 그리고 시침처럼 얼핏 보면 멈춘 것 같은데 분명히 움직이는 패러다임에 의해 변해간다. 그렇죠. 마감 시간에 쫓겨가지고 기사 쓰는데 정신이 없는 기자는 세상을 보는 게 그냥 시계, 초침, 분침, 시침으로 가지고 비유할 수 있는 전부가 될지도 모르죠.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든 것은 한 기업인이 던진 돌발 질문 때문이다. 본인이 기사 마감이라고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군요.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아마 그 기업인이 한국경제신문에 있는 기사니까 뭔가 세상에 대해서 조금은 알 거다 생각해가지고 한마디 던졌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기업인이 기자한테 접대성 멘트로 던진 거지, 기자의 수준을 알고 있는 기업인이 뭘 기자한테 묻겠어요. 그렇지만은 또 기자는 본인이 뭔가를 안다라는 척을 하는 거, 이게 간접 아부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런 상황이 되면 뭔가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끼는 거죠.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는 뭐지? 내한테 물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뜻 하나를 꼽기 어려웠다. 경제 활력 저하인가? 저출산 고령화인가? 격차와 양극화인가? 미중 무역 전쟁인가? 안보 위협인가? 수출 규제인가? 자, 이랬을 때 이 상황에서 그냥 이분이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라고 내세운 이 모든 토픽들이 본인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다뤄졌던 이슈 그냥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금방 캐치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모두 다이거나 또 다른 무엇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업인이 자문자답한 화두는 의외였다. 최대 과제가 무엇인지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게 최대 과제라는 것이다. 극단적 분열과 갈등 속에 어떤 합의도 불가능해 문제도 해법도 찾을 수 없는 나라가 돼 간다는 얘기로 들렸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냄새가 나죠? 네, 서로 싸우지 마. 좀 합의를 해. 왜 서로 자기들이 주장만 내세우는 거야. 서로 합의를 잘하는 것이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건가요? 합의를 잘하는 게 무슨 최대 과제를 해결하는 건가요? 네, 이 기자하고 어울리면서 뭔가 삶의 방향을 찾고 싶고 문제를 알고 싶은 이 멍청한 기업인, 언론한테 뭔가 멋진 광고나 홍보 효과를 노리는 이런 기업인의 수준도 알겠죠. 뭐를 합의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뭘 합의만 하면 돼요? 네, 이것이 21세기 한국병일 듯하다. 나라 전체가 뭔가 단단히 꼬이고 막히고 굽혀 있으면 명확하다. 누구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낀다. 미래를 깊이 고민해 본 지식인들은 어떻게 답할까? 미래학자 홍성국 전 미래에셋 대우 사장. 아니, 대한민국은 어쩌다가 미래에셋 대우 사장, 소위 말해서 투자회사 돈놀이하는 회사 사장이 미래학자가 되는 이런 희한한 나라일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얼마나 학자가 장사꾼으로서 잘 지내야 했기 때문에 이럴까. 수축사회에서 팽창시대가 끝나고 이전에는 겪어보진 문제가 속출하는 수축사회로 가는 기초환경의 대전환기인데 땜질 대처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전의 시대를 팽창시대라고 진단하고 지금 현재를 수축시대로 진단하니까 현재 우리 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주장을 이분은 하고 싶은 건가요? 그랬을 때 땜질 처방만 하고 있대. 그러면 어떤 처방을 해요? 지금 팽창을 했으면 땜질이 아니고 수축을 하니까 쪼그라드니까 어디 바람 빠진 데가 있나 싶어가지고 땜질 하는데 웃자라고. 네, 과거 위기는 경기 순환적 성격이 강했지만 수축 사회 위기는 사회 전체의 총체적 위기라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학자인 척하는 인간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만 아는 거대 단어들을 사용하면 마치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 약간의 나르시스적인 그런 지금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이분은 후한시대 고사성어인 앞문의 호랑이 뒷문의 늑대와 같은 상황이다. 일본이 그랬듯이 과거 늑대를 정리하기도 벅찬데 알 수 없는 미래 호랑이에 대체해야 하는 딜레마다. 시대에 뒤처진 제도 관행 의식이 급변하는 현실과 부딪히며 곳곳에서 파열음을 낸다. 데이터 3법은 막으면서 타다 금지법을 밀어붙이는 시기다. 데이터 3법은 미래고 타다 금지법은 과거인가? 네, 시대에 뒤처진 제도 관행 의식이 뭘까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할 때 타다 금지법은 미래의 법이다. 타다 허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게 미래 모빌리티 법이고, 타다 금지는 택시 보호법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이 나라인데, 그거를 토론을 해봅시다.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이 타다 금지법 제출하면 되는 거야. 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영세 이런 식으로 내는데, 그게 여당의 정책 방향이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네, 규제 사슬에 갇힌 기업들은 탈한국을 심각하게 고민한다. 이거는 주로 환경과 같은 이런 보수 경제지가 거의 항상 국민들을 협박하고 정부를 협박하는 거. 규제가 심해서 외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니 어쩌니 이러면서, 그러면 삼성도 미국으로 외국으로 가면 이 나라에 진정한 기업이 누가 남아있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참 재벌 기업들을 옹호하고 기업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제지다운 아주 놀라운 논조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또 주장을 하냐 하면, 스페인 제국이, 이거는 사실 참 웃긴 게 1492년 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국토 통일을 성취하고도 유대인 치방령으로 인재를 쫓아내 몰락의 길을 접어들었듯이 사람 기술 자본이 있다라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네, 할 말이 없네요. 그냥 그렇죠. 스페인 제국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떵떵거리는 상황이 됐었군요. 네, 그리고 스페인 제국처럼 참 왕이 개판이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군요. 네. 그러면서 뜬금없이 철학자 최진식은 이 혼란과 답답함이 나라 전체의 시선의 높이가 나전돼 있다고 지적했다. 네.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다라는 말을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썬긋네요. 시선의 높이가 생각의 높이고, 생각의 높이가 삶의 높이고, 삶의 높이가 사회와 국가의 높이다. 야, 진짜 이 철학자다운 놀라운 이야기를 했네요.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생각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 생각 수준이 떨어지면 사는 게 찌질한 거고, 사는 게 찌질하면 사회와 국가가 찌질한 사회에 사는 것이다. 하나만 한 소리를 한 거죠. 네가 들어본 거는 네 집이 돼지우리와 같은 것이고, 네가 돼지우리와 같은 집에 사는 건 네가 돼지와 개 새끼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을 이렇게 우아하게 하신 거죠. 민주화 다음 선진화는 철학의 시선으로 넘을 수 있는 투명한 벽인데, 그 앞에 선 우리는 그 벽을 부탁하지도 못하고 있다. 철학적 시선으로만 넘을 수 있는 투명한 벽인데 우리는 그 벽을 포착도 못했다면 철학적 시선이 없다는 거죠. 왜 나를 불러가지고 물어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본인이 하나만 한 소리,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그거는 마치 저가 왜 이번 수능에서 성적이 떨어졌습니까? 낮은 성적을 받았습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네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 아니면 너 부모가 머리가 나쁜 것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용을 읽기가 참 싫네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국가의 최대 과제는 무엇인가? 남북관계인가? 적폐청산인가? 공수처인가? 선거제 개편인가? 공정경제인가? 노동종주인가? 아니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소득주도 성장인가? 이 질문 하나마나 이분이 이미 다 답했잖아요. 모두 다, 또는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모두 다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국민이 느끼는 실존적 근심과 거리가 멀다. 그럼 이분은 모두 다 아니고 그게 또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집권 세력의 정파적 이익이 국가 미래나 국익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 미래와 국민과 국익과 일치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지가 잘릴까봐 이렇게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얍삽함을 보여주는 글이네요. 문제가 뭔지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글 쓰신 당신도
뭔지 모르고 지금 글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위태로운 경제, 외교, 안보 현실을 국민이 다 아는데 한사코 부인하고 남 탓으로 돌릴까 있을까 싶다. 국민 잘 몰라요. 왜? 선생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냥 위기라고 떠들어대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양치는 목동하고 똑같은 소리를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이 쓴 기사 몇 달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하고 저거 되면 우리가 일본이 뭐 수출로 저거 하면 우리나라 경제 지금 작살 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된다 라는 말씀 환경에 많이 쓰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일본이 수출 규제하고 나서 지금 손해보는 게 어디라는 게 지금 더 나오고 한국 경제 꿋꿋하게 잘 가고 있죠? 네. 1인당 소득 3만 달러, 경제 규모 12위라고 선진국이 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죠. 대통령부터 각 분야 리더와 구성원 개개인까지 선진국민 수준의 생각과 시선의 높이를 가질 때라야 겨우 따라갈 수 있다. 아니 국민소득 3만 달러고 경제규모 전세계 200개 국가에서 12위면 그게 선진국이지 왜 선진국을 따라가야 되는 국가라고 지금 햇소리를 하세요. 예, 아무도 미래를 말하지 않는다. 최진석 교수는 몸 자체가 과거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말하는 미래는 다 입에 발린 말이고 허구다. 몸 자체가 과거로 기울어진 상태가 뭐예요? 머리 자체가 과거로 기울어진 상태라고 하면 인식이 과거의 인식이라고 알겠지만 몸이 과거로 기울어졌다. 이분이 지금 안 그래도 저 허리 통증 때문에 몸이 비틀어져서 아주 열받는데 무슨 내 몸이 과거로 비틀어졌으면 어쩌라고요. 이런 하나마나 한 말 또는 앞뒤도 안 맞는 말 무슨 뜻인지 모른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 교수님도 지가 무슨 소린지 모르고 그냥 무슨 말인지 갖다 붙이면 철학인 줄 이야기하시는 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막 드네요. 네, 그래놓고 결국에는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는 무엇인지 모두가 성찰할 때이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두가 성찰할 때이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두가 살펴볼 때이다. 우리가 합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설쳐야 할 때이다. 글을 멋부리려고 썼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멋부리려고 뻔한 소리를 쓰는 게 한국경제신문에 칼럼 쓰는 분들의 수준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네, 최진석 교수예요. 최진기 교수예요. 강의 듣다가 머리 터지는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네, 현학적으로 포장하는 거. 오형규 논설위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척하며 열심히 자본가들을 위한 자본가들에게 아첨하는 그런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어요. 이자 때문에 국민은 더욱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듯해요. 라는 글도 올려주셨는데 정치를 혐오 핵조선이라고 말해서 국민이 정치에 관심 없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자, 국민은 훌륭한데 정치는 개판, 언론도 개판. 우리는 모두 그래서 국민들은 모두 개돼지가 되는 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사님의 해석은 사이다네요. 사이다긴 한데요. 사이다도 많이 섭취하면요. 뱃속에 거품 껴가지고 아주 고약한 냄새의 트림을 내기 때문에 조금씩 마셔야 되는데 오늘은 진짜 답답한지 제가 사이다 1리터 혼자 다 마신 상황이네요. 근데 1리터 마실 수 있도록 후원이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제가 진짜 더 섭하죠. 자, 여러분들 참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 칼럼 쓰시는 분들 수준이 이렇게 하나만하는 말장난하는 글로 쓰는 이 상황을 보면서 자,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더욱더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야, 니나 고민해라. 니 사는 거 걱정해야지. 대학에서 잘린 주제에 뭐 시잘데없이 니가 사회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겠지만은 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답답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파서 몸으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통증을 드러내면서 꾸역꾸역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을 나름대로 치유하고 또 그 사람이 헤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많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숫자는 한 달에 100명이 되겠어요? 200명이 되겠어요? 한 달에 50명도 안 됩니다. 50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한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직접 만나서 상담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누구나 쉽게 세상을 파악하고 또 진짜 이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국민들에게 쇼하고 코스프레하고 또 사기술로 교묘하게 엉뚱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징글징글하는 이 나라에서 지식인 척하는 사람, 이 나라에서 나름대로 리더인 척하는 그 인간들의 사기술에 대해서 조금 밝히면 조금이라도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눈을 뜨고 좀 세상의 이면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를 하고 황심소에서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칼럼 안 본다고요? 네, 아이디얼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말장난 칼럼 보고 나는 저렇게 쓰지 말자, 실력 없으면 아예 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뭐 이런 칼럼은 쓰지 않더라도 뭔가 내 마음을 처음에는 서툴게라도 별로 표현하다 보면 조금씩 진짜 본질에 가까운 또는 문제의 핵심에 가까운 거에 대한 글을 우리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완벽한 글을 쓰기 전까지 난 글을 쓰지 않을래 라는 마음은 되게 매뉴얼이 아주 높으신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생각인데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는 개발소발이라도 무조건 내 마음을 표현하고 살자라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왜 못 알아들을까를 생각하면서 또 다시 글을 써보고 표현해보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개돼지가 안 되고 또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다는 것을 뚜렷이 인식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뭐 그렇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칼럼을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읽어보고 뭐가 말이 안 되면서 뭐가 말장난하고 있으면서 개폼을 잡는 글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최소한 진실됨을 추구하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월 11일 토요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